한스크린 대암방 대어 아니죠. 다시 해야 되겠네. 대암방 알라딘의 만물의 시초라는 제목의 책 강독을 이어갑니다. 오늘 17번째입니다. 그 부제가 그렇게 달렸죠.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일 겁니다. Not of Essential to Religion. 자연과학과 종교입니다. 자연과학이 지금 범람하잖아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20세기에도 대단했는데, 참 20세기인 자연과학의 역사에서 특별한 세기로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원자 폭탄도 그때 터졌고, 컴퓨터도 그때 시작했고, 인간 문명 편리한 기기가 그때 나왔죠. 그리고 우주 탐험도 20세기에 시작했고, 근데 21세기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과학이 신이에요. 그 자연과학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진리로서 담보되기가 힘듭니다. 뭐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학이 잘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지나치게 그냥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하나의 기술, 컴퓨터처럼 계산기처럼 그 계산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아 과학적이어야만 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스킹은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미 과학 자체 자연과학 자체가 그 그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는 좀 녹화가 잘 되고 있죠. 철저히 천착되어야 한다. 의미가 무엇인지 예, 경험적,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의미와 무의미? 이 독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의미 베도이퉁인가 아니 진인가 두 개 다 의미로 번역되긴 하는데 예, 그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그 뜻은 그 뉘앙스는 좀 다른데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와 무의미는 철저하게 천착되어야 된다. 더 철저히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적,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면 특정 문제를 처음부터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만 뭐 진리를 독점해도 되냐 이거죠. 무슨 권리로 감각적 기준을 의미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의미가 뭔가 여기서 감각적 기준. 뭐 그냥 우리 몸으로 느끼는 감각도 감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내는 것도 다 감각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무의미한 명제를 내세우면서 2000년을 이어온 형이상학의 비판적 사고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짓지 않았는가. 2000년 동안에 그 철학적 어 비판을 아주 "저건 뭐 가소로운 거야."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냐. 그런 설명이에요. 그런 꼼수로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한 형이상학의 극복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카르납 이런 사람들 주장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감각적이고 실증적인 자연과학적 근거에서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모든 형이상학의 개념이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문장들이 서로 막 오가고 있어서 이게 현수킹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생각인지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흐름 전체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기극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 형이상학이 철학입니다. 신학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극이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교훈 영색에 불과하냐 하는 거죠.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사입이 명제인가? 절대자, 무제약자, 존재자의 존재, 자 같은 개념들은 사입이 개념인가? 그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자연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으나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죠. 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그럼 없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신이라는 말은 의미의 기준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점에서 바비 같은 베이비 뭐예요 이게? 바비가 뭐죠? 자, 바비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보죠. 각주가 여기는 달려 있습니다. 40번. 카르나비 그런 얘기를 했군요. 책에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카르납 요 40번 각주에 나옵니다. 위법인둥 극복, 대한 메타피직, 형이상학의 극복, 두르히 모모를 통해서 로규시의 아날리제, 대어 슈프라흐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한 형이상학의 극복. 참 멋진 표현이네요. 에어켄트니스, 에어켄트니스 인식이라는 뜻인데 뭐 그 주제로 나온 잡지나 아니면 뭐 그런 데겠죠. 거기 안에 나온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비라는 신조를 내는 것 같아요. 베이비라는 뜻인가? 아기 같은 그 소리인가요? 이게 형이상학은 아기 같은 거야. 신을 얘기하는 것은 유아스러워. 뭐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조롱이죠. 유실론, 무실론, 불가지론 간의 구별은 벌써 무의미해졌는가?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긴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하지. 이런 식이거든요. 실증주의 입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 성공은 맞아요. 신은 언어 체계 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신은 증명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은 말하면 안 돼. 이런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 대단하네요. 한스킹 박수를 쳐야 되겠네. 일단 심정적으로 현대의 논리학과 과학 철학은 절대로 단 형이상학적이고
반신학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파넨베레 당연히 그렇고, 이 한스킹도 뭐 교회주의자, 어, 그리고 교회주의자, 뭐 그건 말이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나는 옳은 거 얘기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와 신학을 부정하는 상대의 실증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토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런 분들의 입장을 잘 따라가도 됩니다. 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논리를 여기서 제시하겠죠. 5의 3입니다. 모든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은 자연과학에서도 불가능하다. 자연과학적 명제가 다 옳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935년 칼 포퍼는, 한스킹이 칼 포퍼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포퍼 유명한 사람이에요. 탐구의 논리에서 로깃대어 포슝에서 독일어입니다. 과학적 가설과 이론의 획득에 관한 규칙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경험과학에서 귀납법의 한계를 제시했다. 경험과학에서 귀납법의 한계. 이거 재밌겠네요. 자연과학은 다 경험과학이니까요. 그래서 귀납법의 한계. 뭐뭐뭐뭐가 이러니 뭐뭐가 다른 게 맞더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설에 맞더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의 한계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실험하고 뭐 측정해서 나오는 것들이 을 근거로 하여 어, 앞에서 세웠던 가설들이 옳다고 증명하는 그 경험과학, 자연과학이 대체로 맞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묻는다. 어떻게 연구자는 개별적 경험 명제로부터 하나의 이론 체계에 이를 수 있겠는가? 연구가 정말 분야가 많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좁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만 갖고 그걸로 이론 체계에 이를 수 있는가? 그 좁은 부분에서의 이론 체계는 가능한 거죠. 그 어떤 부분에서만. 뭐 양자역학이면 양자역학. 근데 이 세계가 양자역학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조금 더 가봅시다. 어떻게 새로운 과학적 인식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포포의 대답을 놀랐다. 그것은 참임을 증명하는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증을 통해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음, 참임을 증명하는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증을 통해서다.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데 제가 추정해서 미리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을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은 음,
논리하고 실중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거 빼도 돼요. 논리를 빼도 되는데 같이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논리 실중주의 핵심은 검증 원칙이다. 이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개인이 말이죠. 아는 세계는 참 좁아요. 이러한 그 과학 철학 혹은 과학, 논리학,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별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술도 그렇고요. 어떤 신비주의도 그렇고, 종교, 과학, 문학, 예술,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그 세계와 그 인간 역사와 이러한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요. 논리 실중주의 핵심은 검증 원칙이다. 이 모든 진술이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 요구는 초경험적 진술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초경험적 진술을 향한 비판은 왜 그 검증돼야 되는데 왜 그래? 검증되지 않은 걸 갖고서 주장하면 안 되지. 그 초경험에만이 아니라 모든 데에다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 가설, 나아가 과학적 지식 전부가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 무슨 얘기야 갑자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서요. 포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자연과학도 가설이잖아요. 가설과 가설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거를 또 검증해 보고 맞으면 그건 이게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가설이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가설이 잘못된다면 아니면 더 근원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41번이네요. 포포의 그 책 로직대요. 퍼쇼 거기 11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실중주의적 극단주의는 그 얘기네요. 형이사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까지 절멸, 보통 멸절이라고 하는데 없앤다는 거죠. 실증주의적 극단주의. 형이상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건데 입장인데 그것만 아니라 자연과학, 자기들의 토대인 자연과학까지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자연과학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니까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증될 수 없고 사유의 명제로 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연과학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들도 논리적으로는 기본 경험 명제로 환원될 수 없다. 말이 어렵긴 한데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예컨대 여기 나오겠죠. 설명을 하겠죠. 모든 구리는 전기가 통한다.
이 과학적인 명제예요. "불이 전기통한다."라는 명제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전 우주의 모든 구리가 그런 속성을 지니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 그러네요. 예. 불이라는 그 속성, 그 물질에 대한 규정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 저 우주 어디 다른 구석에 있는 구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증명해 내야 되잖아. 지구 안에서만 증명해 갖고 그게 무조건 진리라고,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요거는 요 범주 안에서만 맞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야. 어디서나 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주장들도 다 이것에 검증을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자연과학, 자기들의 논리의 근거인 자연과학마저도 부정되는 거죠. 자연과학은 이 범주 안에서만 되는 거니까, 통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 그 상대성 이론을 굳이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범주 안에서만 맞지, 그걸 벗어나게 되면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이건 자연과학적으로 맞죠, 지구에서. 그럼 어느 우주의 어디에서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물은 밑에서 위로 흐른다.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증명해야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는 그 명제가 진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 이론을 일반화하는 근거와 실험이다. 그 이론도 실험만큼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게 우주 전체를 우리가 찾아내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저런 자연과학의 명제도 얘는 설득력을 잃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연 법칙들은 결코 검증될 수 없고, 다만 시도와 오류,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반증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포포의 반론이다. 포포의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또 다른 예로 모든 백존의 희다라는 명제는 검증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백존의 희다. 세상의 모든 백조를 다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검은 백조가 단 한 마리라도 발견될 경우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반증되고도 남는다. 여기서 우리는 겸허해진다.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증명 가능한 지식이라는, 네, 그거예요. 오만한 거죠. 옛 과학의 이상은 일종의 우상으로 드러났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과학적 명제는 가설이다. 사실로 증명될 수도 있지만 모든 증명은 상대적이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잘 하면서 과학을 살펴보고 인류의 미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자연과학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오히려
계몽이 아니라 미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절대화하는 것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절대화하는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잖아요. AI를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AI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식의 처음에는 언제나 추측, 추정, 모형, 가설들만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포퍼가 보기에 더는 비판할 수 없는 최종 증명이 과학적 명제에 존재한다는 믿음은 그저 주장만 하는 독단론이거나 늘 새로운 논증만 일삼는 무한 소급이거나 아니면 개별적 체험을 일반화하는 심리주의라는 가망 없는 틀레마로 귀결될 뿐인데 어려운 단어네. 제가 처음 보는 단어네. 틀레마로 귀결될 뿐인데 이 중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해서 발전시켰다. 굉장히 여기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네요. 극단적이라기보다도 그 대단히 강하게 표현하네요. 검증 기준을 유의미한 명제와 무의미한 명제를 구분하는 실증주의적 의미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므로 안 된다. 되죠. 이게 실증주의로 검증된 것만 의미가 있어. 없는 건 무의미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만 논리적, 수학적 경험과 경험과학적으로 음, 수학적, 경험,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명제와 그렇지 않은 명제를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 구획 기준으로만 쓸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비실증주의적 합리적 구획 기준은 유의미한 비물질적, 초경험적, 형이사학적 명제, 자연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제들에도 여지를 남겨둔다. 형이사학적 문제의 합리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포포의 결론이다. 형이사학의 철학이에요. 신학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그, 그 분류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특히 모든 지성인의 관심을 끄는 우주론의 문제 또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세계와 그리고 세계의 일부인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포퍼에 따르면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가 우주론의 발전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이런 게 형이상학적 사유거든요. 여기 나오네. 탈레스부터. 이상하네. 이 탈레스 이 사람 단어, 요 단어 전혀 읽지도 않고 갑자기 그 물을 그 생각이 나서 말했는데 탈레스가 나오네. 이게 형이상학적 사유거든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것도 형이상학적인 거. 근데 하이데거는 뭐 형이상학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그거죠. 탈레스부터 만물의 본질을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의 원자론자들로부터 데카르트의 물질에 대한 고찰에 이르기까지 윌리엄 길버트, 뉴턴, 라이프니츠, 그리고 보슈코비치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의 에너지에 관한 성찰로부터 마이클 패러데이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의 장, 필드에 관한 추론에 이르기까지 이정표가 되어준 것은 바로 형이상학적 사유였다. 네, 과학적 사유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유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 인식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실제,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 그걸 우리 실제를 찾고 싶잖아요. 인식하고 싶잖아요. 이런 작업에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 형이상학적 사유가 세계를 밝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리얼리티를 이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다 리얼리티하고 연관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어요? 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몇 강이죠? 118이 되겠죠? 18 5의 4 54쪽의 대목부터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